네, 안녕하세요. 마니아 여러분들, 마원TV의 마원입니다. 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온과 동시에 골프의 시즌도 다가왔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언박싱 하우를 하면서 조던 원 로우 트리플 화이트 제품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께 그 아이를 시카고 컬러웨이로 커스텀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조던 원 골프와 시카고 컬러웨이가 60만 원을 훌쩍 넘는 리셀가를 가지고 있었고요. 트리플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초반대에 구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서 굳이 60몇만 원을 주고 이 아이를 골프장에서 어차피 몇 번 신으면 걸레짝이 될 텐데 60만 원 이상을 태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과 커스텀 노하우를 공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할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스니커 시장의 시세가 다 하락세죠.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신발들이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배가 아닌 약 2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20만 원 초반대의 트리플 화이트를 시카고 컬러웨이를 입혀서 신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도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신발 구경을 좀 시켜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던 조던 원 로우 골프와 시카고 컬러웨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서 40만 원대의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미리 사놨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샀지만 여러분들께 커스텀을 하고 얼마나 근사한지 한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요. 이쁘긴 이쁩니다. 그리고 스파이크레스 골프화입니다. 단 일반 운동화처럼 몰캉몰캉한 아웃솔의 소재가 아닌 이렇게 스파이크 대신에 트랙션이 다 들어가 골프 트랙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일반화보다 딱딱하고 그립을 잡아주는 형태의 신발이라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화로 신지는 않고 골프를 칠 때 신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신발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분 끈, 흰색 끈도 딸려 나오고요. 사이즈는 저는 이 아이들을 다 정 사이즈인 270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반업을 하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저는 일단 조던 원 로우 일반 스니커즈를 정 사이즈 270을 아주 편하게 잘 신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트리플 화이트를 270을 구매해서 신어봤을 때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역시 정 사이즈.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러분들이 사이즈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신고 계신 조던 원 로우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가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 컬러웨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출시를 안 하고 온라인 출시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다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오픈런을 하고 좀비 때처럼 달려들어서 구매를 하려고 했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죠. 울프 그레이 역시나 270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30만 원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굉장히 이쁜 아이 이고요. 디올 조던 로우를 연상케 한다라고 해서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웨이가 최근 1, 2년 동안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그레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웃솔은 스파이크는 달려지 않았지만 스파이크레스 골프화의 형태를 띈 트랙션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IC 솔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쁜 신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분 끈은 검정색으로 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 조던 원 로우와의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텅택에 이렇게 점프맨 로고와 골프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인솔 안쪽에도 이렇게 점프맨과 골프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루엣은 조던 원 로우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OG 실루엣이 있고 새로운 실루엣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제가 좋아하는 OG 실루엣, 그래서 윙 로고가 아래쪽이 아닌 위쪽에 달려있고 전체적으로 발목이 낮고 텅이 짧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이쁜 아이고요. 요번에 이 아이들이 사실 다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도 많이 욕심을 내셨는데 욕심낼 만한 제품들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아이는 가격대가 아마 비슷하게 아니네요. 이 아이는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초반대 거래가를 유지하고 있는 UNC 컬러웨이. 시원하네요. 이 또 UNC 컬러웨이 유니버시티 블루 색상도 요새 또 굉장히 핫하고 또 나이키에서 밀고 있는 듯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이지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얀 끈이 기본끈으로 달려 나와
있고요. 여분끈으로는 또 이렇게 유니버시티 블루의 여분끈이 딸려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개인적으로 이 아이도 그렇게 높은 리셀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격대가 20만원 중후반에 구매가 가능한 섀도우 컬러웨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오지 컬러웨이이지요. 검정색 기본 끈에 회색의 여분끈이 달려 나오고 조던원 오지 컬러 블러킹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실 주인공입니다. 가장 낮은 몸값, 20만원대 초반의 몸값을 가지고 있는 트리플 화이트 제품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요 아이만 보고 요 아이만 보여드렸는데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유일하게 소재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아이는 이렇게 민자 가죽으로 어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쭈구리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화감은 이 아이가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프로젝트는 조금 심심할 수 있는 이 트리플 화이트, 하지만 착화감은 베스트일 것 같은 이 쭈구리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를 이 아이와 유사하게 한번 컬러링을 해볼 텐데, 일단 빨간색과 검정색의 도료가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여기 이 윙 로고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가 사실 좀 약간 걱정인데, 아웃솔은 당연히 제가 칠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퍼에서 빨간색 부분, 검정색, 윙 로고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커스텀 전문가, 커스텀 장인 우리 비펠라 분에게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 궁금증을 한번 해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제가 이미 구입을 해 놨고요. 재료도 지금 맞게 구입을 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하고 조금 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요. 이거 커스텀을 드디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요번 주말에 골프를 가거든. 그래서 이제 직접 또 한번 신어보고 하려고.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건 찍고 계신 건가요? 지금 콘텐츠 찍고 있는 거야. 찍고 있는 거야. 요거 괜찮아요, 사장님? 요거 괜찮아요? 담배 피자고? 그건 안 돼요. 담배를 제가 피는 거 괜찮아요. 이거 너 영상 나간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준비물을 일단 사라는 거를 제가 샀는데 네. 맞게 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 요거 바시티 레드 엔젤리너스 도료, 네, 엔젤러스, 그리고 무광 블랙, 플랫 블랙으로 네. 샀고, 아크릴 피니셔 샀고, 그리고 이따가 붓 빨 때는 우선은 수성이니까 물에다가 빨아주고, 수성이라서 물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비 맞으면 페인트 안 벗겨져? 그러니까 다 굳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수성 페인트여도 다 건조가 되면 물에 닿아도 번지거나 그런 현상은 없고, 물감이 다 굳지 않은 상태에서는 붓을 빨 때는 물에 빨아주시면 되고, 붓에 페인트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물에 안 녹으니까 그럴 때는 디글레이저나 아스톤에 다시 빨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나 시너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걸로 해도 되는 거지? 시너는 좀 세? 되고요. 예, 좀 세고요. 예, 아스톤이나 디글레이저. 오케이. 그리고 우선 막쓸 걸레가 하나 필요합니다. 물에다가 이렇게 헹군 다음에 그 남아있는 그 물감을 물이랑 이렇게 좀 닦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화장솜 한두 개 정도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걸 하는 동안 계속 켜놓을 건 아니고 방법만 물어보고 내가 이제 혼자 할 건데, 네네. 요게 이제 시카고고, 네. 요 느낌으로 이제 갈 거란 말이지, 이렇게. 네네. 그러면은 이 페인트 할 부분을 디글레이저로 화장솜으로 닦아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칠해주고 색깔. 아니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닦아서 기존의 코팅을 벗겨내요. 그 다음에 사포로 그 도색해야 되는 부분의 가죽을 긁어서 흠집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페인트로 도색을 해주고, 그다음에 마감제를 입혀주는데,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붙게 하기 위해서 경화제 같은 걸 써요. 페인트 경화제. 그리고 착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 접착제 같은 걸 쓰는데, 그런 걸 생략을 했기 때문에 사포로 잘 긁어줘야 돼요. 흠집이 안 나게. 사포로는 그냥 아예 그냥 뻑뻑뻑뻑뻑 해서 거의 칠 벗겨질 정도로 긁어주면 되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흠집이 나게 긁어주는 건데, 그 흠집이 우리 육안으로 티 안 나게끔 긁어주셔야 돼요. 아주 얇게 색깔이 있는 거니까 검은색은 한 두세 번만 하면 될 거고, 빨간색은 뭐 잘하면 한 서너 번 정도, 아니면 대여섯 번 정도. 그럼 그거는 덧칠할 때는 완전히 마른 다음에 덧칠을 하면 되는 거야? 드라이어로 중간중간 말려주세요. 하고 그냥 드라이기로 해서 그냥 손으로 했을 때 안 묻을 정도면 다시 위에다 덧칠해줘도 되는 거야? 네네.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은, 얘는 이렇게 민자 가죽이야. 네네. 근데 내가 칠해야 되는 거는 트리플 화이트는 쭈구리야. 네네. 상관없어, 그거는? 쭈구리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칠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색깔 발색이 됐으면 다 마른 후에 피니셔를 칠해주면 되는 거고. 네, 피니셔도 너무 많이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하면은 광택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아주 얇게 두세 번 칠한다 생각해주고 조금씩만 발라서 코팅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내가 요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윙로고 이거 윙로고는 그러면 굳이 칠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리듯이 칠해야 되는 거겠네? 그럼요. 아하 그럼요. 아하. 장인의 손길. 알았어. 네, 한번 해주셔야죠. 알았어. 내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 칠한 다음에, 피니셔까지 칠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요 신발을 신고 골프를 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며칠 정도 숙성 말리고 실착을 하는 게 좋아? 한 일주일 정도 말려주시는 게 원래는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그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한 건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그렇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처럼 경화제나 이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주의할 점은 실밥은 아무래도 원래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깊숙이 젖어 들어가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 가죽 까지듯이 실밥도 색이 벗겨져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탁 부딪히는 거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이 목요일인데 일요일 날 친다 그러면은 좀 많이 벗겨질래나? 페인트가?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고 아마 토 부분 쪽에 갈라짐이 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골프를 치면 이제 틀어야 되잖아요, 몸을. 그럼 발도 틀어야 되니까 많이 이렇게 될 거야. 네, 많이 틀어지는 아마 갈라짐이 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만약에 샌딩을 토 부분은 아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충분히 말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저렴하게 지금 이 도료값이랑 이런 거 신발값 제외하고는 뭐 한 2만 원 안짝이면은 아마 준비가 됐던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벗겨짐이나 그런 증상이 생길 수는 있고. 근데 이제 8시간 정도 또 시간도 들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적인 노동 내가 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업체에 만약에 맡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페인팅 작업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시세로는 차라리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이 떨어졌어. 네,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화이트가 지금 20만 원 초반대고, 시카고가 한 50만 원 초중반대잖아요. 40만 원대로 내려왔어. 40만 원대. 40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원래 60만 원까지 했었거든. 그러면은 저희 의뢰비가 20 몇만 원이란 말이죠. 그치. 그러면서 아예 사는 게 낫네 그냥 시카고를. 하시는 게 낫죠. 알겠어. 마원님은 이제 컨텐츠 하시는 거니까. 그니까. 예, 고생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가슴이 아파. 60만 원대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시간 내줘서 고맙고. 아이고. 우린 또 조만간 보는 걸로. 네. 조만간 보는 걸로. 오케이. 수고. 빠이.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처럼 셀프로 하실 거면은 요 신발 가격 20만 원 초반대, 재료비 다 해봤자 2만 원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20만 원 중반 정도의 시카고 느낌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을지 지금 한번 볼 거고요. 업체에 굳이 맡긴다라고 하면 업체에 맡겨서 지금은 이 아이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아이를 구매를 해서 굳이 업체에 20몇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20몇만 원을 더 얹어서 이 아이를 사는 게 낫다라고 우리 비펠라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제품 검색을 해서 가장 최저가로 구매를 하시면 다 동일한 제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치 않게 구입을 하고 보니까 비펠라가 운영하고 있는 요 슈케어라는 네이버 몰에서 구입을 했는데 꼭 여기서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저렴한 거 찾아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젤러스 디글레이저가 필요하고요. 바시티 레드 도료가 필요하고 플랫 블랙 도료가 또 필요하고요. 매트 피니셔, 무광 피니셔 필요하고요. 도료 담을 수 있는 종이컵, 그 다음에 붓을 닦을 물컵, 화장솜, 저는 키친타월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붓이 필요하겠죠. 굵은 붓, 그 다음에 세필붓, 얇은 붓, 그리고 1000방짜리 사포, 가장 중요한 신발.
지금 끈을 다 풀어놓은 상태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디글레이저로 칠할 부분에 페인트를 벗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화장솜, 디글레이저. 아세톤으로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뭐 디글레이저가 조금 더 전문가들이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디글레이저로 한번 저는 준비를 해봤고요. 화장솜에 묻혀서 칠할 부분은 저는 일단 이 부분 아세톤 냄새가 나네요. 힐컵 부분도 다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도 반대쪽 신발도 동일하게 디글레이저 작업을 해주고요. 뭔가 더 매트한 느낌으로 좀 변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포, 1000방짜리 사포이고요.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물티슈를 좀 깔고 사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칠할 부분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건프라 취미가 있었거든요. 사포 기계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1000방짜리를 여기다 붙여서 완성됐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포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색칠놀이 시간, 가장 기대되는. 좀 디테일한 작업이나 광범위하게 하면은 매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칠이 안 묻도록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옛날에 좀 붓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매스킹 테이프를 안 붙이고 직접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절대 매스킹 테이프가 붙이기 귀찮아서 그런 거 발시티 레드, 빨간색 도료를 먼저 시작을 해볼 거고요. 팔레트 대신에 이렇게 저는 일회용 소주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 붓은 요거를 사용하고 요 정도 조금만 따라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발라주라 그랬고요. 키친타올에다 붓을 중간중간 좀 닦아주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얇게 펴서 바르라고. 네, 듬성듬성 흰 게 보입니다. 지금 첫 번째 도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칠해 줄 거고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1차 도색 몇 번 더 칠해주면 색깔이 올라오겠죠. 건드렸으니까 가는 거지 뭐, 그죠? 얼추 느낌 올라오나요? 네, 초벌 작업은 일단 빨간색 한쪽은 끝났고요. 듬성듬성 색깔이 이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흰색 이렇게 이쪽 작업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제가 좀 끄고 초집중해서 이쪽까지 초벌 작업을 하고 다시 켜고 그 다음에 재탕 삼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초벌 작업이 끝났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요. 잠시만요. 지금 요런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칠했을 때는 요 정도 많이 다르죠. 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클로즈업 카메라를 하나를 더 두고 했는데 걸리적거려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빼고 하도록 하겠고, 덧방을 좀 하고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또 칠해 볼게요. 훨씬 색깔이 이제 진하게 먹히네. 자, 한쪽 신발은 두 번째 컬러를 입혔고요. 똑같은 컬러를 두 번 입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훨씬 낮았어요. 지금 이게 한 번 칠했을 때, 초벌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 했을 때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훨씬 낫죠. 비교해 보시면 이게 두 번 입히네, 한 번 입히네. 그래서 이 아이도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 도색을 진행을 해서 아까 한 번 했을 때보다는 훨씬 좀 발색이 되고 올라온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얼룩덜룩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칠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와우, 총 3번을 칠하니까 느낌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 느낌이 나기 시작했죠. 한 번을 더 칠할지 말지는 아직 마르지가 않아서 마른 후에 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이 아이가 지금 3번 칠한 아이, 이 아이가 2번 칠한 아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저께 한 3번 정도 레드 색상을 올리고 카메라를 껐고요. 밤에 한 2번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이제 시카고 색깔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번 색깔을 올렸고,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까이 봐도 하루 정도 푹 말렸더니 좀 얼룩졌던 것들이 다 마르면서 없어지고 좀 고르게 됐다. 하지만 또 가까이서 보면 삑사리가 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붓으로 했기 때문에 매스킹 테이프를 하고 뭐 에어브러쉬로 쏜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을 수 있겠는데, 제가 손으로 다 작업을 해갖고 보시면은 이렇게 좀 여기 삑사리가 나서, 삑사리가 난 거는 요런 데나 이 고무 부분이나 가죽에 삑사리가 난 거는 이 디글레이저를 묻혀서 좀 닦아주면 닦이고요. 여기는 이제 천재질이라서 이렇게 좀 색이 번졌는데 뭐 이렇게 끊기고 이러면 뭐 크게 멀리서 봤을 때는 티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만족을 한다. 그래서 오늘 스우시 검정색 칠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 윙 로고가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유사하게 나올지 색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어둡습니다. 똑같은 발시티 레드인데 아마도 모르겠어요. 이게 또 피니셔를 얹어줬을 때 또 색깔이 조금 변할 수 있겠죠. 지금은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차이가 나는 색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도료를 사용할 거고요. 플랫 블랙입니다. 무광이죠. 해봅시다. 검정색이라 한 번만 올려줘도 색깔이 확 들어가네요. 빨간색처럼 5번씩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두운 색이다 보니까 한 번만 얹어줘도 발색이 아주 잘 나오네요. 한 번만 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다음 쪽. 이 부분이 이제 여기 가죽 커팅 부분인데 일단은 남겨놨는데 아마 빨간색으로 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따가 마무리 작업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스우시만 칠해줘도 느낌이 확 다르죠? 이쪽은 뒤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시 검정색을 한번 올려봤고요. 지금 딱 한 번 올렸는데 빨간색이랑 다르게 아무래도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금방 올라오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만 더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검정색 수시 부분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째 도색이고요. 이렇게 마르고 나면은 한 번만 색을 얹었을 때는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희끗희끗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메꿔주면서 색깔도 더 좀 진하게 올라올 수 있게 재탕 삼탕을 해줘야 되는데, 검정색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우시는 딱 2번만 색깔을 올려주니까 짱짱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작업이 이 세필붓으로 윙로고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제 눈에 살짝 거스르는 게 조금 보여서 그거를 먼저 검정색을 묻히기 전에 빨간색으로 해줄 게 뭐냐면, 비펠라가 저한테 조언을 줄 때 단면 부분, 요런 부분이죠. 이렇게 가죽 잘려나간 요 안쪽 요런 부분, 이제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요 수시 부분은 요 빨간색과 검정색을 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을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여기만 먹이고, 여기 단면도 빨간색으로 세필도 좀 먹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집중 모드로 힐컵 쪽에 하얀색 단면 가죽 부분을 요 세필붓으로 한번 조사 보겠습니다. 세필보다는 큰 붓이 낫겠네요. 저기다 연습 한번 해보고, 제보기가 비펠라가 왜 단면은 건들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좀 번지기 때문에 살짝만 좀 묽게 해줘도 되나?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살아있네. 이렇게 약간 묽은 부분은 또 이따가 검정색 디테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죠? 이런데 빨간 거 묻은 거는 이따 또 까만색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대망의 윙 로고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치는 이렇게 되고, 지금 다 이렇게 덧칠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한번 해낼 수 있을지 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해보고, 망치면 망치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된다고? 붓으로는
자신이 좀 없어요. 제가 건담 마커가 있는데 얘로 혹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글씨가 다 뭉개져갖고 이게 칠 때문에 아, 사고 친 것 같은데 커스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또 제가 포기할 순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뭐든지 꼼꼼하게 해야지. 지금 급하게 빨리 닦아내려고 하다가 참사가 일어났다. 어떻게든 되겠죠.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건프라 마커로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보고 안 되면 그때 고민을 해볼 텐데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될까요? 이거 선도 확실하지가 않아갖고 이거 어렵네.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도 뭐 어찌됐든 붓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걸 내가 붓으로 하려고 그랬다니 이 신발 이거 신겠어 이래서 아까워서 못 신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노빠꾸입니다. 이거 삑살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비펠라는 이거 어떻게 하지? 판박이가 있나? 가서 좀 찍어달라 그럴까?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고 할 순 없고. 이게 맞나 싶다. 여러분들 커스텀 직접 하지 마세요.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던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어, right? You can do it. 이게 또 쭈구리 가죽이라서 이 디테일한 문양에 또 울퉁불퉁 쭈구리가 들어가 있어서 더 어렵네. 좋아. 눈이 이제 안 보이네요. 두 번은 못하겠는데 제가 오른쪽은 뭔가 다른 느낌으로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들 빨간색. 눈 아파. 이제 주변에 빨간색을 다시 칠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나머지 부분도 지워주고 다시 칠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색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쉽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닦아주고 빨간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를 안 켜고 있었네요. 이쪽 지금 2번 칠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칠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액센트 다시 한번 칠해주고 끝낼 거고요. 이쪽은 제가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한 번 더 덧칠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윙로고 안 들어갈 겁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커스텀이니까 마원 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페인트가 마르는 걸 기다리고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고 일요일날 라운딩을 가는데 가서 원래 계획은 얘를 신어보고 쓸만한지 붙여 넣어서 영상을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급하게 해도 마르는 시간이 또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된다는데 급하게 한 이틀 정도 말려서 좀 실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좀 묵혀놨다가 한번 라운딩을 갔다 와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We understand you like your job. 잘 못해가지고. Very weak. I could have sworn I put the cap. Cheers, golfers. Cheers! No. That's Oh, yeah. really good. Okay. Oh yeah, that's good.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조더먼 로우 골프 울프 그레이를 신고 라운딩을 갔다 온 브이로그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리뷰해드리고 커스텀 시카고 신발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신고 이틀 연속으로 라운딩을 했습니다. 36홀을 돌았고요. 3일째 되는 날은 조금 발이 아파서 에어맥스 97 실버블랙 골프와 이 아이도 역시나 클릿이 없습니다. 스파이클레스 골프 신발인 이 아이는 제가 지금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신어서 거의 뭐 너덜너덜해졌는데 아직도 신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편해서. 이 AMX 97 골프화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반업을 하셔야 됩니다. 270을 저는 신고요. 275를 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맨 첫날 신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다, 가볍다, 그냥 운동화 신고 골프 치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날씨가 좋고 잔디가 말라 있었기 때문에 뭐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이크 없는 골프화를 선호를 하고요. 날씨가 조금 안 좋거나 잔디가 젖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스파이크가 있는 골프화를 신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잔디가 좀 마르고 햇볕이 쨍쨍하다라고 하면 이 스파이크레스트 골프화를 신어도 전혀 필드에서 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36홀을 연속으로 신었는데 뭐 신발의 하자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 3일째 제가 발볼이 좀 아팠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이 신발이 불편해서라기보다는 좀 이 새 신발이었기 때문에 길이 좀 덜 들여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36홀 치면 발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한, 저한테 익숙한 신발로 3일째 되는 날은 갈아 신었던 건데, 어찌됐든 저는 대부분 만족을 하고요. 사이즈도 정 사이즈로 갔을 때 작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토박스에 주름이 생기는 건 민자 가죽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 대망의 시카고 커스텀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 어퍼에 도색을 제가 이 빨간색 부분은 5회를 올렸고 검정색 부분은 2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 보여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 작업이 이 힐탭 쪽에 윙 로고를 제가 건담 마커로 칠을 했었는데 마르고 보니까 색이 좀 희미하게 파란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붓으로 다시 한 땀 한 땀 덧칠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공장에서 찍어낸 윙 로고와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허접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정성도 많이 들였는데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때는 당연히 좀 허접하지만 누가 남의 신발 와서 이렇게 윙로고 검사하진 않으니까 그냥 신고 다녔을 때는 모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족하고요. 이 반대쪽을 또 이렇게 윙로고를 넣기에는 제가 너무 질려있던 상태라서 제가 최근에 만든 요 마원 로고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로고를 출력을 해서 아웃라인을 떼고 검정색 도료로 칠을 해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은 이 덧칠이 된 윙 로고가 좀 보이긴 하는데 역시나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마원 로고만 검정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완성을 하고 나머지 작업, 최종 작업인 피니셔를 입혀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신발 빨간색 부분이 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죠. 거의 유광 느낌처럼 반짝거리고 원래 오리지널 시카고 컬러는 이렇게 무광 느낌입니다. 제가 이 피니셔를 유광으로 사서 반짝거리는 거는 아니고요. 무광으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반짝거리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비펠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보니까 피니셔를 얇게 펴서 발라줘야 이런 반짝거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깜빡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하면은 광택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아주 얇게 두세 번 칠한다 생각해주고 조금씩만 발라서 코팅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퍽퍽 듬뿍듬뿍 여러 번 발랐더니 마르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반짝거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빨간색 부분을 칠하다가 삑사리가 나서 이 하얀 라이닝 부분에 빨간색 페인트를 묻혀놨던 게 지금 거의 안 보이시죠? 이 부분을 제가 수정을 했는데 마르고 보니까 더 티가 안 나는데 하얀색 도료를 사서 디글레이저랑 좀 섞어서 묽게 좀 여러 번 삭삭삭삭삭 이렇게 페인트가 뭉치지 않게 칠을 해줬습니다. 디글레이저가 없다면 아세톤에 조금 섞어서 도료를 묽게 한 다음에 살짝 얇게 칠해주고 좀 마른 다음에 빨간색이 보이면 한 번 더 덧칠해주고 그런 느낌으로 덧칠을 해줬더니 그렇게 좀 보기 흉하게 빨간색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직접 댁에서 커스텀을 하다가 삑사리가 났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에 묻었을 때요, 가죽이 묻었을 때는 그냥 아세톤이나 디글레이저로 닦아주면 닦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끈을 껴줘야 되는데 오리지널 시카고 컬러웨이에는
끈에는 이렇게 검정색 끈이 달려 나오고요. 흰색 끈이 여분끈으로 나오는데 이 트리플 화이트를 샀을 때는 하얀색 끈이 달려 있고 하얀색 여분끈이 또 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정색 여분끈을 달아줘야 되는데 하얀색에 또 다른 하얀색 여분끈이 달려가서 흰색밖에 낄 수가 없습니다만 이 울프 그레이에는 검정색 여분끈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한짝에는 흰색을 한번 껴보고 한쪽에는 검정색을 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 어떤 색으로 제가 착장을 할 건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끈을 한번 껴볼게요. 네, 이렇게 흰색 끈을 껴봤고요. 그리고 검정색 끈을 껴봤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시카고에는 이렇게 검정색이 들어가 있는데 라이닝이 검고 하얀 것도 또 차이가 좀 있네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까만 게 나요? 흰 게 나요? 제가 한 땀 한 땀 칠한 이 시카고 골프와 커스텀에는 흰색 끈을 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검은색보다 흰색이 위에 이렇게 하얀색 부분과도 좀 매칭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얀데 까만 끈이 딱 들어갔을 때는 뭔가 좀 튀는 느낌이 나서 비슷한 컬러웨이라도 이 라이닝이 검정색인 것과 하얀색인 거냐에 따라서 같은 색깔의 끈을 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끈을 다시 흰색으로 갈아 끼고 이 조던 로우 골프화를 일상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신발을 일상화로 신어도 불편하진 않아요. 신을만 합니다. 그런데 바닥이 아무래도 기능성이라서 일반 운동화처럼 접지력이 많이 없습니다. 접지력이 없다라는 게 골프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접지력이기 때문에 오돌도돌 하면서도 일반 운동화의 아웃솔보다는 좀 딱딱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미끄러운 지면에서는 일상화로 신었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화장실 타일이라든지 물 묻은 지면 같은 데서는 쭉쭉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상화로 신는 걸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양쪽 끈을 다 꼈고요. 이러한 모습 좀 깔끔하죠?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커스텀을 해서 대충 내가 원하는 외관을 만들어냈지만 신발은 이 신었을 때 제대로 이 모양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신고 라운딩을 가야 정말 제대로 된 실착 리뷰가 될 텐데 또 라운딩을 갈 때까지 기다리고 영상을 찍으려면 너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좀 볼 일도 좀 보고 나가서 제가 방금 전에 이 아이를 일상화로 신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쨍쨍하고 넘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좀 신어보고 그리고 골프 연습장도 가서 좀 스윙도 직접 해봐야 이 구겨짐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날지 볼 수 있으니까 연습장에서도 공을 제가 100개 이상을 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페인트의 벗겨짐과 구겨짐이 칠하고 신을만 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공을 제가 한 250개를 지금 치고 왔습니다. 굉장히 힘든데 끝나고 그거 타수 인증샷을 찍는다는 걸 제가 멘탈이 좀 나가갖고 깜빡하고 못 찍었는데 아무튼 믿어주십시오. 꽤 많이 치고 왔습니다. 왜? 또 대충 몇 개 치고 오면 이게 또 정확하게 리뷰를 제가 못 해드릴 수가 있어서 공도 한 250개 치고 뭐 동네도 좀 한 바퀴 걸어 댕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헌신발이 된 저의 커스텀 조던 로우 시카고 원래는 트리플 화이트였던 그 아이를 근데 굉장히 저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이 신발의 움직임을 좀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좀 세팅을 하고 연습을 중간중간에 했는데 보시면은 오른쪽 신발이 훨씬 더 많이 구부러져요. 스윙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 많이 구부러지고 왼발은 지탱해주는 역할인데 보시면은 페인트의 크랙이 왼쪽은 전혀 보이지 않고 토박스도 지난번에 제가 이거 5가지 색깔을 다 비교를 해드릴 때 유일하게 이 하얀색만 쭈그리 가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토박스의 주름도 다른 민자 가죽 아이들보다 훨씬 덜 간 걸 보실 수가 있고 페인트의 크랙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커스텀 영상 올릴 때 댓글에 이거 페인트 무조건 깨진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감제를 좀 여러 번 덧댐을 해서 뭐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커스텀을 칠해놓고 그때 비펠라 선생님이 말씀 주실 때는 한 2주 정도 충분히 말리라고 했는데 2주가 훨씬 지났죠. 뭐 거의 한 달 된 것 같은데, 오른쪽 신발 같은 경우도 보시면 페인트 크랙이라든지 찢김 전혀 없고요. 토박스도 그렇게 많이 쭈그러짐 없이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얼핏 봤을 때는 한 번도 안 신은 신발만큼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리고 사이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다 정 사이즈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왼발이 오른발보다 조금 더 큽니다. 제 지난 영상들에서도 가끔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왼쪽 발볼이 약간 타이트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오른쪽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왼쪽은 약간 타이트한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발을 저는 딱 맞는 핏을 좋아해서 보통 처음에 신발이 길이 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왼발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지는 발볼이 유난히 좀 넓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업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요 커스텀, 이 정도의 정성을 들이는 커스텀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족도는 높으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힘들 것 같고, 대신에 간단한 뭐 이렇게 뭐 수시 하나를 칠한다든지 그러한 정도의 커스텀은 집에서 해도 기능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해보는 커스텀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또 조만간 굉장히 많은 신발들과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너무 좋고 코로나 규제도 이제 많이 풀렸고 또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즐거운 스니커 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 인생, 사회생활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